자, 447페이지에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 가는 거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검토할게. 대규모 건축물은 21층 이상 10만, 자수도 3011 위수, 주교도 위수. 기억나시죠? 자, 승인 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불가피할 때는 30일 범위 안에서 사전 승인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취소죠. 거기 별표하시고,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다만 이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뭐할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는데,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에 크게 동그라미. 공장은 3년. 자, 2년, 공장은 3년인데 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위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을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2년 내에 착수 안 한 경우, 2번과 3번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민원 복합일괄 협의회입니다. 우리가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서 사전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자,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특특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이나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예요. 자, 이 회의의 결과를 받아서 이제 사인하는 거죠. 결제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게 건축 허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거쳐서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협의회 개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10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계 부서에다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 허가 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의견 제출, 사전결정 허가를 하는 관계기관 부서는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거기 저기 보안시 나가서 프린트물 달라하세요. 자, 그러면 5일 이내에 부동의 또는 동의를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일괄협의회가 회의를 하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합니다. 물론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는 거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최가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결과를 보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허가의 처리 기간이 며칠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일반적으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무슨 기간? 민원 사무 처리 기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5일이에요.
며칠? 여기 딱 나오잖아. 10일 내에 개최해가지고 5일 내에 결과하니까 15일이죠. 맞죠? 그럼 15일 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알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이제 알아두시고, 아, 요렇게 허가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입니다. 자,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거쳐서, 안전 영향 평가를 거쳐서 허가를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전 영향 평가 대상 줄치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줄치고,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 빨리 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 줄을 딱 치고 거기다가 메모. 자, 그러면 이제 안전 영향 평가는 자, 초고층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자, 연면적이 아니고 연면적 합계가 아니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허가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초고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동현씨 초고층. 그렇지? 200m 이상. 공부 안 했다 하면 내가 혼내줘.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 초고층이에요. 그럼 초고층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의 건축물, 이것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도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하기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입히는 영향 등을 평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거기에 줄쳐주시고. 자, 그러면 평가기관은 기관 중에서 지정, 공공기관 중에서 정하고 평가 절차, 재심의, 평가 항목, 공개, 평가 의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문제 보십시오. 문제 보면 이게 금년도에 실어진 제29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고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보십시오. 건축법령상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그럼 층수가 70층 이상의 건물. 70층이니까 아까 내가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0층 이상 같으면 5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 건물이죠. 대상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높이가 250m, 200m 이상이 초고층이니까 250m 초고층이다. 대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이다.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니까 대상. 자,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 이것도 대상. 맞죠? 그러면 아닌 거 5번. 층수가 몇 층이고 15층이고 높이가 얼마? 150m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겠죠. 그러면 딱 걸린 게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이니까 5번이 정답. 이거 교과서 공부 안 하고 강의 안 듣고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르쳐준 내용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가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세요. 아까 이미 했던 거니까. 건축법령상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아까 사전 결정은 우리가 뭐라 했어? 자, 허가 신청 전에 자, 허가 대상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걸 결정을 신청을 받아서 7일 이내에 사전 결정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통지하죠. 그럼 사전 결정은 허가권자가 하고 사전 결정을 받으면 국산농화 이 네 가지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전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안 한다. 허가 신청을 안 하면 2년 이내에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뭐 된다? 상실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의 문제가 맞고요.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거치고 사전결정에 통지받았을 때는 하천점령허가, 국산농화, 국계법, 하천법에 의해 따른 하천용의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아.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 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왜 5번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딴 데 보니까 2점만 외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를 직구직을 망하게 망한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공법은요 한마디로 직구직 망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알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게 공법이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안 했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2년 내에 허가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허가 신청을 안 한 경우야. 뭐 안 한 경우? 허가 신청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얼떨떨하게 냈지만 어쨌든 간에 정답은 5번이 틀림없습니다. 몇 번이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기간 내 허가 신청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뭐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고 가면 됩니다. 끝. 넘어갑니다. 450페이지. 자, 교재 허가 받은 사항과 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지 마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허가를 한 사항을 변경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 허가 받고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 신고하고 하라.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괄 신고입니다. 무슨 신고? 이 정도의 경미한 변경은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뭐 신청할 때?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무슨 신고? 일괄 신고라 합니다. 무슨 신고? 그럼 이거는 큰 변경일까? 아주 작은 변경일까? 아주 경미한 작은 변경이겠죠. 자, 그래서 1번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체크하셨나요? 자,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면적 합계 얼마?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보입니까? 그다음 세 번째, 어디에 해당하는 거?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보입니까? 자,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거나 전체 높이 얼마? 10분의 1 이하인 변경. 이 정도의 변경은 건물 다 지어놓고 세워놓고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때 한꺼번에 일괄하여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았나요? 자, 8번째 가설 건축물. 이것도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보지 말고. 가설 건축물. 그것도 건물이죠. 고개 들어 건축물이란 시작. 선미시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고가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맞죠? 이런 것 등이 뭐다?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축물인데 가짜로 짓는 건물도 건축물은 틀림없죠. 가설적으로 건물을 하는 것도 건물은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맞죠? 여기도 가설 건축물에 허가가 있고 가설 건축물에 신고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럼 가설 건축물에 허가를 받아야 할 가설 건축물은 어떤 것이냐? 가설 건축 허가에 받아야 되는 것은 451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줄치고 어디다가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본문 뭐라고요? 451페이지 8번에 1번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가설 건축물에 허가를 받고 그것도 건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가 경미한 가설 건축물. 그럼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 대구에서 태어나서 시골로 가서 내가 5살 때부터 대구에서 5살 때까지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사 갔는지도 잘 몰라서 어린 시절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우리 면소재지에 5일마다 장이 열렸어. 장이. 우시장이 있었어. 우시장. 소시장. 그 우시장은 공터가 넓잖아요. 거기다가 저녁이 돼 어느 날 테니까 75mm 시네마스코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막 확성기대가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더라고. 순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본 영화 김정은이 아역배우로 나오는 미워도 다시 한번을 봤다니까. 요. 선미 보셨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대. 나는 가슴이 아프던데. 네? 가슴이 왜였죠? 진짜 눈물 없이 손수건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이렇게 나왔다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정우이가 벌써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 40 후반 됐죠. 그렇다니까요. 보면. 참 세월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때 나는 죄송합니다. 돈을 받고 극장을 보러 간 게 아니고요. 그 연필 깎는 그 도루코 있잖아. 도루코를 하나 들고 극장을 보러 갔다니까요. 나쁜 놈 같으더라고. 그 돈을 주고 간 게 아니고 포장을 천막을 샥 해가지고 싹 들어가서 본 영화 그게 미워도 다시 한번. 어린 시절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지금 잘 컸죠? 우리 양아는. 왜 웃어요?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나쁜 짓 했어요. 천막을 찍고 그걸로 싹 들어가서 영화 공짜로 봤다니까요. 한마디로. 아마 철수선 우리 반장님은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뭐입니까? 전람회 공사형. 그때는 뭐 그것도 서커스 공연장도 많이 왔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축조, 이런 거 축제할 때는 시장건축구청장에게 뭐 한다? 신고한 이후에 뭐 하면 돼요? 착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설건축물에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몇 년 이내로 한다고요? 3년 이내로 줄쳐두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한 장, 미안하지만 한 장 넘어가서 거기 왼쪽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도 존치기간이 박스에 몇 년 이내
뭐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한 장을 넘어라 했네. 뭐 몇 장을 넘기고 해서. 거기도 존치기간이 몇 년이네? 3년이네. 보입니까?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몇 년이야? 3년 이내라 이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3년 이내고,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이 존치기간이 된다. 그 뜻이죠. 됐고요. 그럼 여러분,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까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존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뜻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연장기간입니다. 제일 밑에. 특시, 득도, 시군구 정작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가 언제 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대? 불가능하대? 이런 것 등을 건축주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면은 이제 연장을 신청하겠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오른쪽 봐요. 14일 전까지 뭐 한다?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만료는 며칠? 7일 전까지 뭐 한다? 신고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존치기간을 연장을 하잖아요. 이때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주느냐?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 이것이 바로 가설건축물. 넘어가시고. 자,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는지? 착공신고한다고요. 무슨 신고? 자, 착공신고는 착공신고의 대상이 세 가지야. 자,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허가받은 건축물하고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을 착공할 때, 요때는 뭐 해라? 신고하고 착공하라. 뭐하고? 신고. 그러니까 언제 신고하느냐?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데 착수 전까지. 무슨 전까지? 착수 전에 신고하고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아까 봤잖아. 허가받고 2년 이내에 착공 안 한다. 공장은 몇 년이야? 3년. 공장은 몇 년이야? 3년. 일반 건물은 몇 년? 2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뭐 해야 된다? 허가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착수 전에 뭐 해야 된다? 착공 신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주와의 계약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건축 시공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주와의 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고 대기에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주와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죠. 그럼 건축주와의 계약은 건축주하고 자, 설계자 간의 계약을 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의 계약, 건축주하고 감리자 간의 계약을 맺잖아요. 이걸 계약을 잘 쓰기 위해서 국토부는 표준 계약서를 보급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작성해서 그림을 그리고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 얘기 해주기 위한 경우인데, 일단 그때 건축주와의 계약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공입니다. 건축주는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공사하거나 하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시공 도면 표지를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뭐 거기서 볼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56페이지. 감리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사용 승인을 받고 15년 이상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
이럴 때 그 감리는 건축사가 감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감리 전문회사 또는 감리 전문회사나 감리 종합회사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걸 용역업자라 합니다. 건축공사 용역업자라 하는데 이런 용역업자로부터 감리를 받거나 건축사로부터 감리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리자가 감리를 하다가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이럴 때는 감리 업무를 어떻게 종지를 시정을 조치를 명하고 그 다음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우선 이 리언에 보니까 감리에 관하여 건축사부 한 사람 이상을 건축 분야 건축사부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하는데 옆에다가 상주 공사 감리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 상주 공사 감리. 그러면 공사 현장에 상시 주둔시켜서 감리를 시키는 것을 리언에 상주 공사 감리라고 한다. 요거는 건축사보 자, 1인 이상을 공사 현장에 상시 주둔시켜서 감리한다. 그걸 우리가 상주 공사 감리다. 자, 그럼 상주 공사 감리를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그 밑에 박스. 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건축공사. 그 다음에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아파트 공사. 그리고 준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 자, 이런 것 등이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이다. 자, 오른쪽 감리자가 감리 업무 하다가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리고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이때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이후 이기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보고한 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죠. 자, 이것이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경우입니다. 더 이상 안 봐도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는 사이가 좋은 사이, 나쁜 사이? 저기 도안시 나쁜 사이, 좋은 사이? 나쁘죠. 근데 실제적으로 왜 안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실제적으로는 안 좋냐고요? 실제로는 좋던데요. 감리하는 사람이 설계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네? 그래요? 그 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절대 안 되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 뜻을 못 알아먹어요. 에이, 참네. 아니, 근데, 그렇죠. 좀 잘 아시네. 이게 뭐 실무적으로 해보면 이론하고 달라.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사이가 나빠야 돼. 맞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가깝다니까? 아, 일 마치고 저녁 때문에 같이 룸소리 가서 같이 어깨동무회가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하기 위해서 요즘은 한양대나 영대, 공대나 이런 데 공대 건축과에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축사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감리를 하면은 FM들을 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맑아졌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성 감리자와 같이 어깨동무회가 룸소를 갔다가 올 수 있나? 큰일 나게. 넘어가요. 자, 웃고 넘어갑시다. 그냥 아시겠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된 거야, 한마디로. 자,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는 옛날에 IMF 때 건물 짓다가 돈이 안 돌아가니까 올수도부된 건물이 굉장히 많아. 그럼 미관상 안전 정말 형편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그 다음 공사 현장에 방치했을 때 미관 개선이나 안전관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내게 하는 거야.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자, 밑에 2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줄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럴 때 제일 밑에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금을 뭐하게 한다? 예치하게 한대. 자, 안전관리 예치금의 동그라미 1번에 1000제곱미터, 그 1번의 제일 마지막에 1% 범위, 거기다 줄을 쳐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안전관리 예치금은 잠시 예치를 했으니까 나중에 되돌려 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을 하는데, 보증서, 현금 대신에 보증서로 예치했을 때는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이 된다. 이때는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 펜스 설치라든가 공사 재개 등 철거 등의 정비를 요구한다 이 뜻이죠. 그 요구를 받고도 펜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선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모자라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0의 사용 승인입니다. 이제 건물 다 지었습니다. 건물 다 지었으면 이제 사용 승인을 받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럼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용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유지, 관리 행위를 하게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 승인은 뭐냐? 아까 건축 허가는 무엇이냐? 자, 건축 허가는 아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금지의 해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뭐다고? 금지의 해제, 금지의 해제 행위다 이게. 불특정 다수인의 금지의 해제고, 여기 사용 승인은 특정인에 대한 겁니다. 무슨 인? 특정인에 대한 사용을 뭐 하는 거? 허락해 주는 것을 사용 승인입니다. 건물 다 지어서 이제 사용해도 됩니까? 오냐?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사용 승인. 이거는 건축을 지어도 됩니까? 네, 지어도 좋다. 허락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건축 허가. 이거는 사용 승인. 이거 사용 승인도 역시 마찬가지 허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마디로 사용을 허락하는 거니까 이것도 금지의 해제니까 허가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저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다. 그 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은 받으면 7일 이내에 사용 검사를 합니다. 사용 검사하고 거기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아야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사용 승인서 교부받지 않고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 승인서 교부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의 교부가 없다. 그 허가권자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 이럴 때는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 없이도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사용 승인서의 교부 7일 이내에 주시고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2번 건물의 사용.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2번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때 임시 사용의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고 그 다음에 대형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안반 공사하다 보니까 큰 방부돌 돌이 나와 안반이 나왔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공용건축물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용건축물 가면은 공용건축물은 시청, 청사 이런 거죠. 이런 공용건축물은 허가 대신에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허가 대신에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뭐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용건축물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공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착공신고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용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착공신고는 해야 된다. 착공신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사 끝났으면 사용승인인데 요때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은 생략이 됩니다. 사용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에게 내 건물 사용한대 이렇게 통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은 생략이 되는데 통보는 해야 되고 허가는 받을 필요 없는데 협의는 해야 되고 착공신고는 아무리 공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줄 치세요. 이제 일일이 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빠요.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 2번 공용건축물의 통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됐고요. 건축종합민원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입니다. 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이거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뜻이죠. 그럼 유지관리할 때 중요한 거는 이리 봐요. 사용승인 받아서요. 사용승인이 받고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날로부터 자 2년마다 한번 자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 점검. 자 그리고 매 2년마다 하니까 또 2년 지나면 또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기점검 고개 조셔주시고 자 정기점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시작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몇 년? 10년이 지난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그럼 이런 정기점검을 해야 될 대상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집회, 판매, 종료시설 이런 거죠. 다중이용 건물, 집합건물로서 3절 이상의 건물,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건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 등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기점검의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허가권자가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면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결과를 보고한다. 결과는 정기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 그럼 주택관리지원센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철거 유지에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철거와 멸실 신고입니다. 자, 일단 철거는 부수는 거죠. 요거는 사전 신고. 멸실은 무너진 이후의 신고니까 사후 신고. 여기는 3일 전에 신고하고 여기는 30일 이후에 신고한다. 이렇게 멸실 후 30일 이내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여기는 사전 신고니까 3일 전에 신고한다. 철거 3일 전에 신고한다. 그거 주의하시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끝. 그 다음에 건축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 시간에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물권. 물권이잖아요. 자,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주식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 물건이죠. 거기에 대한 권리가 하나 발생했어요. 소유권 발생했죠. 그렇죠?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자, 채권이 발생했다. 등기합니까? 채권 안 하잖아요. 그죠? 채권 중에 등기한 것도 있죠. 채권 중에 등기한 것도 있죠. 그러면 뭐가 돼?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뭐가 돼? 물권이 돼. 아따 참네. 임차권도 등기하면 뭐가 되는 거요? 물권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등기해야 된다. 등기는 촉탁을 해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대장기일의 내용을 변경해서 그것을 촉탁을 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한다. 고개 들어봐요. 자, 건물이 생기면 건축물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도로가 지정되면 도로관리대장하고 가설건축물이 생기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오케이? 그러면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뭐를 작성한다? 대장을 작성한다. 대장은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과세 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장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고 가면 된다. 끝. 자, 이게 바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서 자, 대지와 도로와 건축선 여기서부터는 재미있는 파트가 되겠죠. 이까지 우리가 건축법 7문제인데 이까지 우리가 5문제를 공부했어요. 이제 2문제만 공부하면 돼. 아시겠죠? 뒤에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자, 우리 대지가 나오는데 대지는 건물이 들어설 땅이죠. 맞죠? 대지는 뭐라고? 건축물이 들어설 땅이라고요. 그럼 이게 육중한 건축물이 들어서잖아. 그 땅에다가. 그게 건물이 들어서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대지에 뭐를 해야 돼? 대지에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건물이 들어서 땅이야. 거기는 반드시 건물이 들어서 뭐를 해야 돼? 대지 안에 뭐를 해야 돼? 조경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조경. 이거는 법적인 의무잖아. 조경은 일단 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때는 뭐 하라? 의무적으로 뭐를 하라? 조경을 하라. 자, 의무 조경 면적은 일단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상.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요? 10% 이상의 조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제외되는 게 있어. 자,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 제외가 어떤 것이냐? 이걸 보자. 자, 페이지 471페이지 제일 밑에 1번 녹지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자, 녹지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9번. 9번에 보니까 관농자죠. 자, 1번에 녹지지역, 9번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도시지역 바뀌고 이거는 도시지역이야. 고개 들어봐요. 그 책에다가 파묻혀서 여러분 아무리 눈을 봐도 생각 없이 책 읽으면 그거는 영혼 없이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의미 없이 줄만 쳐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라고요. 도시 안의 녹지는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맞죠? 도시적 바깥이나 바깥에는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 이미 녹지 조성돼 있어. 그런데 별도로 개별적으로 건축한다고 조경할 필요 있겠어? 주변에 다 녹지인데. 조경 필요 없잖아요. 이해돼요? 두 번. 두 번째는 2번, 3번, 4번, 8번. 2, 3, 4, 8. 2, 3, 4, 8이야. 그럼 2, 3, 4, 8이 뭐냐고요? 공장하고 물류시설이죠. 무슨 시설? 공장 물류시설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지. 이게 무슨 쾌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여기는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니까 적용할 필요 없어. 그 다음 필요성이 없는 거야. 세 번째. 조경에 필요성이 없는 거. 그게 없는 게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이 뭐냐? 대지 안에 염불이 함유되어 있어. 그 땅에다가 나무 갖다 심어봐. 김장 무가 될까, 이거? 안 자라겠죠. 축사, 뭐 소새끼, 돼지새끼가 뭐 나무 그러면 연애할 일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3년 내에 철거해야 되는 거야. 철거해야 되는 걸 굳이 나무 심어서 철거를 방해를 일으킬 필요 없잖아.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조경이 돼가 있는 거야. 그럼 거기 골프장. 10번 보라고요. 골프장. 관광단지 이거잖아. 그럼 관광단지, 관광휴합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관광시설, 골프장. 이거는 해당 법에 따라서 이미 법적으로 적용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개별 적용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끝. 이게 적용 개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옥상 적용. 무슨 적용? 건물의 옥상에다가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할 때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이 얼마를? 자,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을 얼마라? 자, 조경 면적을 3분의 1을 어디다가? 조경 면적에다가 뭐 한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단 조경 면적의 몇 프로? 50%는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리 봐요. 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조경한다고, 여기 조경, 여기 조경. 여기 조경한다고 보죠. 조경을 해야 되는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래요. 그럼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조경을 해놨어. 옥상에다가 조경했다고. 옥상 조경. 그럼 옥상 조경을 해놨는데 조경 면적이 100이래. 그럼 옥상 조경을 한 70제곱미터를 해놨대. 80제곱미터 가자. 80제곱미터 조경을 해놨대. 그럼 이거에 80제곱미터의 3분의 2는 한 60이라고 보자고요. 몇 제곱미터?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다 여기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 100제곱미터의 몇 프로? 50%니까 100제곱미터의 50%니까 50제곱미터만 포함시킨다 이거죠. 맞죠? 그럼 50제곱미터를 옥상 조경 면적에 여기다가 포함, 100에다가 포함시키니까 실제 조경은 옥상 조경 빼고 나면 얼마만 하면 돼? 50만 하면 되지. 그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완화해 준다. 이게 바로 조경에 관한 개조. 끝. 자, 그 다음에 대지의 무슨 제한? 분할 제한. 무슨 제한? 자, 대지에 관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럼 여러분 건축법상의 대지의 분할 제한은 건물이 있는 대지예요? 건물이 없는 대지예요? 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건물이 없는 대지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그럼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어느 법? 동현씨, 건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어느 법에 의한 기준이 나와?
섭네. 거기 들어봐요. 집에 갈래. 주상생자 1만. 아, 참네. 공업지역 3만. 배워서 안 배워서. 국계법에 주상생자 그 공식이라니까.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개발구역도 똑같고 다른 지역도 똑같고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무조건 그 기준 면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주상생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 만. 공업지역은 얼마? 3만. 그죠? 해놓고도 말이야. 그 토지 분할은 국계법, 개발법 이런 경우야.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의 규정이 건축법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대지 분할에는 주거지역 그 밖에 주거 그냥 주거 얼마? 60, 상공 얼마? 150, 녹지 얼마? 200. 이렇게 이거 미만으로 뭐 할 수 없다. 미 이상으로 분할은 돼. 뭐로? 미만으로 분할은 돼. 나같이 주거 시작. 주거. 그럼 내가 하면 60이라고 나와야 되지. 뭐 더 따라해 다시. 주거. 공상. 상공. 아, 150이라 공상이나 상공이나 참네. 상공, 공상, 녹지, 생산 녹지. 빨리빨리 안 해? 준주거, 준주거. 빨리빨리 안 해? 일반 상업, 중공업, 일반 공업. 안 놀래. 다 했죠? 자,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 제일 밑에 472페이지 도로와의 관계 줄치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대거의 용거의 일높이 시작. 대건이 용거의 일높이 시작. 대거의 용거의 일높이 시작. 이 경상도 대구 말로 대거의 용거의 일높이 시작. 대거의 용거의 일높이 이것을 미달하게 뭐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설명할게. 자, 여기다가 건물이 있는 대지래. 대지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돼. 건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 2m 이상 접해야 되겠죠. 맞죠? 이거를 분할을 딱 해보면 1m 밖에 안 접하잖아. 이런 분할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대지 분할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구리 이런 경우 이런 규정의 제한을 미달하는 분할은 할 수 없다. 대거의 용거 일높이 시작. 대거의 용거 일높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분할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쉬세요.